자,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5일하고 3시간 남았다라고 하죠. 자, 근데 반감기 시간표도 사이트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코인 마켓캡 같은 경우는 4일하고 16시간 남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은 대충 이제 4일 후반대에서 5일 사이 남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9,324불대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보시면 알트코인들보다 비트코인 상승세가 더 높습니다. 그 말인 즉슨 비트코인이 도미넌스를 높여가고 있다라고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S&P 500 하락한 채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과연 비트코인은 S&P 500과 이번에도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영상 후반에 또 여러가지 분석들을 준비를 해봤는데 그 분석에 나온 것처럼 이제 조정을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깬 예상을 또 깨면서 올라가게 될 것인지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바로 뛰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더리움 2.0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2.0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 0단계의 버그를 찾는 바운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버그를 찾아낼 수 있는 개발자들이나 해커들에게는 이제부터 보상을 2배로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더리움 2.0 0단계를 걸쳐서 메인넷 출시까지 이제 착착 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 여기 또 이제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잠깐 나오게 됩니다. 작년에 업비트 해커들이 업비트를 몽땅 털어갔는데 업비트 해커 소유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총 4,100개의 이더리움이 이체가 되면서 아마 이것을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은 아닌가라고 보안 업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알트코인 상황이 좋지 않다, 특히 이더리움 효술 치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분석가들이 많은 가운데 이더리움을 던지게 될지 한번 이런 부분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소식으로 이 페이스북이 전 미 재무차관을 리브라 협회 CEO로 임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전 재무차관의 이름은 스튜어트 레비이고요. 아무래도 이 리브라 측에서는 규제에 대한 벽을 뚫기 위해서 전 미국 고위 공무원을 채용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는 리브라의 모습을 제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사토시 차트랑 대비를 해가지고 이더리움이라든지 몇몇 개의 알트코인은 위태위태한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테조스는 차트가 좀 좋아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공유를 해봅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승 추세선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이 개구리가 점프 뛰듯이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이렇게 점프를 뛰어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조만간 내 추세선에 다시 한번 맞닿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 전처럼 여기서 추세 받고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앞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반대로 떨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떨어졌을 때 추세선에서 지지를 제대로 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좀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알트코인 매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여기 있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가 꽤 좋은 팁을 알려줘가지고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알트코인이 사토시 차트 상에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죠. 근데 언제 추세가 변경되고 언제가 이제 들어가기 가장 좋은 시기냐? 바로 200일 이동평균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알트코인들이 그때부터 막 상승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노란 선이 200일 이동평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쭉 하락을 하다가 여기는 LTO라는 알트코인 200일 이동평균을 넘어서니까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다른 알트코인들 최근에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디지바이트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데요. 이것을 뚫고 올라와서 안착한 후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또 다른 알트코인 랜드라는 알트코인인데요. 200일 이동평균선을 또 찾아보시면 여기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쭉쭉 같이 하락을 해서 내려오다가 알트코인 2를 넘어서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팁으로서 이 사토시 차트를 보실 때 200일 이동평균선 확인해 보시면 언제 크게 상승할지 말지를 알 수 있다라는 좋은 정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트론이 이제 저스틴 선의 중국 트론이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금 200만 달러를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트론, 이 중국 회사인데 긴급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스틴 선에게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너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 사람이고 작년에 500만 달러나 되는 돈을 이 워렌 버핏이랑 밥 처먹는다고 싸 질렀으면서 실제로 미국에는 망해가는 작은 회사들, 실업자들도 엄청 많고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네가 거기서 얼굴 두껍게 미국 정부에 긴급 자금 지원을 왜 신청하냐 이 말입니다.
이 전염병 사태도 중국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전염병 사태 때문에 트론이 도대체 무슨 손해를 봤냐 이거죠. 그리고 그 자금을 왜 미국 정부는 지원을 해줬느냐, 왜 미국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트론 같은 회사에게 지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개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저스틴 선이 $500만 이상을 쳐들여가지고 밥을 같이 먹은 워렌 버핏은 다시 한번 비트코인은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비트코인을 공개석상에서 까내렸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도박용이고 관련 사기가 넘친다,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워렌 버핏의 팬들이나 특히 그 자리에 있었던 버크셔 해셔웨이의 주주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자신의 이제 부정적인 견해를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다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없겠죠. 이런 것을 보고 이제 흔히 죽 서서 개 줬다, 혹은 돼지목의 진주 먹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돈만 많이 쓴 것이 아니라 트론 몇 개였죠. 몇 천만 개랑 비트코인 몇 개를 워렌 버핏에게 줬는데 정말 안타깝네요. 그 돈 그냥 기부하지. 물론 이 버핏과의 점심 식사 자체가 기부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캠브리지 대한금융연구소에서 보고서를 인용, 비트코인 채굴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중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무려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7.24%로 그 뒤를 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65% 이상이면은 언제든지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론상으로는 뒤집어 엎을 수 있겠죠. 언제나 이 잠재적인 폭탄처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가 다시 한번 또 비트코인 관련된 영상들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틀 전부터 섀도우 밴 중에 있다. 그때 시기가 이제 우연히 구글의 코어 업데이트 진행 시점과 일치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대놓고 밴을 하지 않고 이제 몰래 밴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곧 있으면 드디어 이제 원래 채널로 복귀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정말 이 유튜브를 진행을 한다는 게 암호화폐 유튜버로서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답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강세에 대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어서 짧게 보려고 합니다. 맥스카이저 비트코인이 $40만 갈 것인데 그 전에 $10,000 밑에서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약장사처럼 이렇게 비트코인을 이제 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팀 드레이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전세계 화폐 시장의 5%를 점유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넥소 공동 창업자 같은 경우는 연내 비트코인이 $50,000, 그러니까 2020년 말까지 $50,000까지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는 이제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 강세를 전망을 해왔었는데요. 이 분석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5월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공급 감소, 수요 증가, 거시 경제적 환경 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강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은 금과는 달리 가격이 높아져도 공급량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프로젝트 디크레드의 공동 창업자 역시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 후에 2배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채굴자들이 그들의 작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비트코인 가격을 2배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해서 채굴자들의 작업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굴자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을 올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긴 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주장들은 다 추측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채굴자들이 언제나 비트코인 가격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캐피슐레이션이라고 하면서 채굴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종종 나오곤 하죠. 이 사람들도 정말 100%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으면은 이 소위 말하는 이 속옷까지 팔아가지고 풀매수를 들어갔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두 기사에서 제가 얼마 전에 약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점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미결제 약정이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결제 약정이 급락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약세가 오게 되는 것. 어제 이제 그런 차트를 또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이제 미결제 약정 지수와 함께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강세는 비트코인 최고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거나 떨어질 수도 있다. 에이스 짤데기 없어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어제 영상을 확인을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떨어질 가능성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이제 또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비트코인 과매수 신호입니다. 비트코인이 아직도 일봉상 과매수된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반감기를 앞두고 $10,000를 뚫겠다는 비트코인의 확고한 의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RSI 같은 경우 70을 넘어선 상태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후퇴의 여지가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가격과 거래량을 모두 포함하는 차이킨 자금 흐름 지수, 이 치킨이 아니고 차이킨, 아직 0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면서 매수 압력이 매도 압력보다 크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에라이 안 들어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분석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즘에 트위터 분석가들 중에 슈퍼스타로 자리를 매김했습니다. 사토시 플리퍼. 지금 이렇게 그 픽을 내보냈는데 저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10번 중에 9번이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9,400불대까지 갈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고 결국 비트코인은 거기까지 올라가고 말았죠. 다시 한번 맞췄습니다. 그랬었던 그가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숏을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8,400불대까지고요. 여기까지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가 맞출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펜토시 마찬가지로 그 전부터 강력하게 비트코인을 누르고 있었던 추세선에 비트코인이 맞닥뜨렸다. 만약에 이거를 뚫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10,000불 이상 가게 될 것이다. 1200불대에 또 CME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이제 채우는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분석을 남겼었고 암호화폐 분석가 중에 별의 별 닉이 다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신이 크립토 크리링이라고 합니다.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 크리링인데요.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이제 7,800불대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반감기 지나고 나서 사람들을 꼬시는 펌핑을 준 후에 크게 하락하게 될 것이면서 개미들을 다 털고 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7,800불 같은 경우는 나름 근거가 있는 또 가격 수치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꽤 이제 상승할 것 같은 차트가 보여지고 있죠.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어센딩 트라이앵글이 나올 것 같은 그러한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바로 비트코인 차트를 뒤집어 놓은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어제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이 정도 부근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죠. 9,200불. 그런데 만약에 이 차트대로 가게 된다면 7,800불대까지 떨어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닷컴 버블 때 나스닥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를 비교를 해놓은 것인데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 보시면은 닷컴 버블 때 크게 떨어졌다가 서브프라임 몰기지론 때문에 다시 한번 크게 떨어졌었던 주식이 이제 거세게 상승한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도 이제 프랙탈에 대비를 해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대로 간다 그러면 조만간에 큰 하락이 오게 될 것이고 조정받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말 그렇게 된다 치면은 이 7,800불대 혹은 8,400불대부터 이제 매수를 들어가 보는 것도 꽤 좋은 자리에서 들어간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은 확률에 근거한 분석이기 때문에 절대로 맹신을 하지는 말아야 하겠지만 가능성에 기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을 보시고 투자에 참고로 하신다면은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에 쭉 상승했었던 도미넌스 강력한 저항선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알트코인들이 상대적으로 힘들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반대로 여기서 맞고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알트코인들이 힘을 얻을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저항선에 맞닥뜨렸다는 것을 또 참고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소식들 여러분들께 다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빠르면 내일 정도 해가지고 본 채널에 복귀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알람 설정, 구독 여러분들께 다시 부탁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김재홍님 어제 또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거의 복권 맞은 것 같은 그 정도의 이제 기분이 드는데요. 어려운 시기에 도와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